60세 이후에 친밀한 습관을 완전히 포기하면 심장 건강이 조용히 나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근육이 약해지고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몸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강은 한번 시작되면 거의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김도현 박사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고령 남성들의 활력과 자립심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예전에 74세 남성 한 분이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급성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유지해주던 중요한 연결을 스스로 끊었던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부끄러움, 두려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성 건강뿐 아니라 감정적 회복력, 심장 기능, 나아가 삶의 자립까지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천 명의 고령 남성들이 훨씬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 바로 자위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정상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신경 감각을 살리며 마음의 활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70세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생명력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로 노화가 가져가는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강하고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듣고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용히 삶을 침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조용한 쇠퇴. 수십 년 동안 고령의 남성들과 함께 지내며 제가 잊지 못하는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병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무너지는 삶을 겪는 남성들을 지켜보는 슬픔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간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순응하며 성적인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단지 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활력, 기억력, 근력, 독립적인 삶까지 함께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남성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은 김성호라고 해두겠습니다. 그가 처음 제 진료실에 왔을 때는 72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피부는 창백하고 얇았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5년 넘게 어떤 형태의 성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와의 사적인 친밀감조차도요. 처음엔 그것이 고결하고 품이 있는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이든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그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유령처럼 느껴진다고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고 근육은 약해져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큰 산을 오르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몰랐어요. 누군가 미리 말해줬더라면, 그 부분만이라도 유지했더라면 지금처럼 반쪽짜리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요.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감춰진 비극입니다. 성적 자극이 전혀 없으면 신체는 일부 중요한 기능들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은 줄고 신경 말단은 기능을 잃으며 근육 유지나 기억력,
정서적 회복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힘이 조금 약해지고 집중이 덜 되고 피곤이 쌓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을 즈음이면 이미 신체는 큰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경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나이든 남성에게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활력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지켜내는 것, 허영심 때문도 아니고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건강과 자립, 삶 그 자체를 위한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60세, 아니 50세쯤 되었을 때 말해줬더라면 절대 놓지 마세요. 혼자서라도 그 불씨를 살려두세요. 라고 말해줬다면 더 많은 인생이 강해졌을 겁니다. 더 적은 후회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야 그 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둘, 자위는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성들을 상담하며 제가 자주 목격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을 마치 나이가 들면 벗어버리는 옷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처럼 조용히 접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또 제가 진심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일찍 알려주고 싶었던 건 성이라는 것이 단지 쾌락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일부였고 힘의 원천이었으며 정신적 선명함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은 건강한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내려놓는 건 자연이 인간에게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재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소방관으로 늘 강인함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외형은 튼튼해 보였지만 그가 털어놓은 건 그보다 깊은 곳에서 사라진 활력과 생기였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모든 성적 활동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라진 것은 단지 성이 아니었습니다. 피로감은 늘어났고 생각이 뿌해졌으며 다리의 힘도 미세하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찍 얘기해줬더라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 자신을 놓아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위는 젊은 시절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며 관리 행위입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생식기와 관련된 혈류가 자극되고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며 신경은 반응성을 유지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은 꼭 필요한 부위로 전달되고 이는 근육의 긴장도, 기억력 보호,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호르몬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이 기능들은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알지 못한 채 힘이 빠지고 이어 생각이 흐릿해지며 결국에는 자신을 지탱하던 자립심마저 희미해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포기하는 것이 고결하다고 배우며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데는 아무런 고귀함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 그것이 비록 혼자의 시간일지라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일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최재호 씨에게 55세 혹은 60세쯤 이렇게 말해줬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혈액을 흐르게 하고 신경을 깨우고 생기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조언했더라면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는 더 많은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아침을 활기와 선명한 정신으로 시작했을 수 있었고, 한때 자신을 살아있게 했던 눈빛의 불꽃도 더 오래 간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극은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때로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진짜 비극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 삶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스스로의 생명을 조용히 놓아버리는 그 느린 항복이 진짜 비극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보존과 쇠퇴의 싸움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강인하게, 또렷하게, 생기있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듣지 못한 진실입니다. 비록 몸의 변화로 발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쾌락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전엔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만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령 남성들을 부끄러움 속에 가둬두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열게 될 것입니다. Say, 완전한 발기 없이도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령의 남성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아온 잔인한 오해 중 하나는 강한 발기를 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기쁨이나 쾌락은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수많은 강인한 남성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더는 고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삶에서 가장 깊은 연결감과 기쁨, 활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저는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제 진료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환자 최영석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60대 후반임에도 여전히 손에 힘이 느껴졌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 부분은 사라졌나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절정과 발기는 서로 다른 생리적 반응이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충분히 쾌감을 느끼고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요? 그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오랜 세월 자신을 속여온 상실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쾌락을 느끼는 신체의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신체의 반응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절정에 도달하는 능력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인내, 조금의 탐색, 그리고 내 몸을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여전히 존재하며 재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최영석 씨처럼 끝난 줄 알고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상실감 속에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고 배우자와의 친밀함도 멀리하며 부끄러움과 체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은 결코 그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단순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 여러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기쁨과 연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만약 최영석 씨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발기의 강도만으로 남성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했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더 많은 웃음과 다정한 순간, 따뜻한 연결을 부끄러움 대신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황혼은 훨씬 더 생기있고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침묵 속에 수많은 남성들 뒤에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롭고 깊은 인생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 격려
희망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연결되고 쾌락을 느끼고 여전히 남아있는 회복력과 생명력을 기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감정적 건강에 어떤 숨겨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삶의 의욕마저 갉아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놓치고 있는 감정의 생명줄, 친밀한 삶을 내려놓는 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눠주는 안내지에도 나오지 않고 친구들끼리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가 얼마나 깊은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선량한 남성들이 그저 나이 든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성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지탱하는 깊은 감정의 생명줄 하나를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처음 진료실을 찾았던 한 남성, 박영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진단받을 정도로 아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심장도 뛰고 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텅 빈 울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어떤 성적 활동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기적인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부분을 놓아버렸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고 밤에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동기가 줄어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박영호 씨는 이유 없는 외로움과 슬픔에 자주 휩싸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도 시도하고 교회 모임에도 나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은 박영호 씨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조차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며 감정적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그것은 순간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며 삶에 대한 열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자극이 사라지면 몸의 화학 균형은 점점 우울, 물란 고립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작고 평범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삶의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65세, 70세, 75세가 지난 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남성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한 발 물러선 인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성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젊음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신체와 마음의 요구를 존중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생명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세상이 오래전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그 감각을 스스로 다시 꺼내어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 박영호 씨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느끼는 그 갈망이 슬픔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오래 눈빛 속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비극은 남성이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방식, 바로 자신을 인간으로 지켜주는 연결들을 스스로 끊도록 배워왔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시점에 있든 간에 고립보다 연결을, 체념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 건강만큼이나 강력한 생명선 뒤에는 더 깊고 위험한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일찍 친밀함을 포기하는 일이 가져오는 그 위협은 단지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속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활력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 두려움과 수치심, 노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하는 두려움,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불러오는 수치심. 수치심은 조용히 다가와 나이를 먹기도 전에 한 남성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름이나 신진대사의 저하가 남성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타격은 자신이 더 이상 욕망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호진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유쾌하고 따뜻한 인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71세가 되던 해에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그는 단순한 통증 이상의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세월 쌓인 말 못할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스스로 성적인 삶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몸이 강제로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든 남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욕망을 좇는다면 초라하고 우습고 품위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각을 꾹 눌러 담은 차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잠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활력은 줄어들었고 웃음은 희미해졌으며 삶에 대한 기대도 해마다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있는 집에서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게 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 했어요. 나이 들어 품위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나를 버린 거였어요. 정호진 씨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결코 무해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강인함과 자신감, 기쁨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남성들에게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감춰야 한다고 믿게 만들고 인간다운 감각 자체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남성이 피하고자 하는 쇠퇴를 오히려 앞당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적인 자신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절망적인 시도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활력과 품위,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켜내겠다는 당당한 선택입니다. 만약 정호진 씨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삶의 필수라는 사실을 이해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순간을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내면의 불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자신의 욕망을 감춘 모든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정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성적인 자신을 되찾는 것이 단지 기분 좋아지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곧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아주 간단한 하루 습관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혈액순환을 되살리고 약해진 근력을 회복시키며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삶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 나이 들미 빼앗아가는 것을 되찾기 위한 일상의 작은 실천.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한때 강인했던 배의 선체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힘, 흐려지는 집중력,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그림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비극은 나이 드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단 몇 가지 일상 속 실천만으로도 늦출 수 있었고 때로는 막을 수도 있었던 쇠퇴가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일깨워준 환자 75세의 전직 목수 이성진 씨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한때 집을 짓고 손주들을 품에 안았던 두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조용한 항복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고 병뚜껑 하나 열 힘조차 없었습니다. 밝았던 성격은 좌절과 체념의 안개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던 중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멈췄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이 드는 사람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 말 뒤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진 씨는 나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단지 반만이라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몇 년을 방치했더라도 다시 연결되려는 작은 시도 하나가 신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움직임, 그것도 무리 없는 부드럽고 점진적인 움직임과 혼자만의 친밀한 접촉이 함께 이루어질 때 혈류는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신경은 깨어납니다. 몸은 다시금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몸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몇 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일,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고 꾸준한 행동들은 근육, 심장, 뇌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관절 건강을 지키고 신경계의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정기적인 성적 자극은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어떤 약물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성진 씨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엔 아주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동네를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오랜만에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웃음을 되찾았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뿌듯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가 되찾은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오랜 세월 스스로 싸울 자격조차 없다고 믿고 지내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 더 많은 남성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활력을 되찾는데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꾸 단순한 선택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놓아버리는 것이며 똑같이 한 걸음씩 되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진실을 나눌 시간입니다.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마지막 주제, 그것은 바로 고립이 가져오는 조용한 파괴력과 인간의 회복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연결의 힘입니다. 7.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수십 년간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낍니다.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조용한 단절입니다. 자신의 몸과 욕망, 살아있다는 감각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선택.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이 선택을 원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적인 연결을 끊는 것이 단지 체력 저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깊은 대가는 바로 감정적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기억력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점점 사라지는 살아있음의 감각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78세의 환자 박태수 씨에게서 뚜렷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도 건강했고 검사 결과도 무난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 앉아있던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연결을 멈추었다고. 성적인 것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웃음, 스킨십, 사람과의 교감까지 모두 줄여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대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말없이 늙는 것이 곧 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정신은 날마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저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걸. 연결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연결을 통해 살아납니다. 태어치, 교감, 인정받는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회복력과 생명력을 지탱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집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삶을 이끌어 나갈 힘까지 잃게 됩니다. 만약 박태수 씨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친밀함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는 더 많은 날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웃음과 따뜻함, 삶의 목적이 그의 시간들을 채웠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활력과 연결, 인생의 의미로 향하는 문은 단 한 걸음으로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저 다시 연결되기로, 손을 내밀기로,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자신 안의 목소리를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 첫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60세 이후, 그리고 70세, 80세를 지나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부정하거나 젊음을 흉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껴안고 더 깊고 단단한 삶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화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결론. 나이 들면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이나 의미, 연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한 남성의 생기를 천천히 빼앗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미처 몰랐던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들, 김성호 씨, 최재우 씨, 최영석 씨, 박영호 씨, 정우진 씨, 이성진 씨, 박태수 씨,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기 전에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조용히 살아있는 그 불씨를 다시 깨울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피부를 존중하며 만지고 늘 함께 해온 생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노화에 자신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과 약함, 사라져가는 기쁨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에 맞설 힘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잘못된 믿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침묵의 적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몸을 존중하며 연결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짧은 시간 하나가 삶의 느릿한 소멸에 맞서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아직 강하고, 나는 여전히 열정과 생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은 아직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펜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와 결심, 그리고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자각으로 그 다음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온전한 삶을 향한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한 가지를 떠올려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진실들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